지능이 왜 고립으로 이어지는가? 쇼펜하우어. 상상해보세요. 지금 당신은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대화는 흘러가죠? 가십, 피상적인 뉴스, 끝없이 반복되는 사소한 이야기. 당신도 끼어들어 보려 합니다. 조금 더 깊은 생각을, 조금 더 흥미로운 관찰을. 그런데 돌아오는 건 멍한 눈빛, 급하게 바뀌는 화제, 혹은 아무도 이해 못했구나 하는 느낌. 그리고 결국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 이게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지능일 수 있어요. 지능은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까요? 오히려 갈라놓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복잡하다는 걸 더 많이 알수록 나와 같은 방식으로 보는 사람을 찾는 건 더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건 단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사회는 미묘한 방식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밀어냅니다. 여기 아주 냉정하고 솔직했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극단적인 지능은 선물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능은 환상 너머를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보다 편안함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지능이 고립을 부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지적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어쩌면 외로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외로움이 세상에 대해 말해주는 진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능은 선물일까요? 저주일까요? 이론적으로는 쉬워 보입니다. 머리가 좋으면 삶이 편해야 하잖아요. 더 빨리 이해하고 패턴을 보고 실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지능이 오히려 나와 세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벽의 정체를 이렇게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럴 이유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굳이 왜 불편한 질문을 할까요? 왜 기존의 믿음을 의심할까요? 왜 위선과 모순을 직면할까요? 대부분에겐 그건 피곤함과 불편함만 가져오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그게 안 됩니다. 머리가 계속 돌아가죠. 계속 분석하고 계속 질문합니다. 남들이 그냥 넘기는 디테일이 당신 눈에는 계속 걸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걸 아무도 진짜로 듣고 있지 않구나. 그들이 반대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말이 그들의 편안한 이야기와 맞지 않기 때문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사회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건 진실이 아니라 동조입니다. 세상이 굴러가기 위해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행복은 소비에 있다. 성공은 정해진 길을 따르면 온다. 상식은 언제나 옳다. 그 전제를 의심하는 사람은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튀는 사람, 맞지 않는 조각, 골칫거리. 그래서 역사 속 많은 사상가들은 인정받기 전에 먼저 거부당했죠.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던졌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사실을 말했다가 박해받았습니다. 니체는 조롱받았고 테슬라는 잊힌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지금은 다를까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처벌은 더 조용합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그건 사회적 고립입니다. 이 사람은 어렵다는 분위기,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는 거리두기.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문제는 지능일까요? 아니면 세상일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자발적인 눈감음이 당신과 세상 사이의 벽을 만듭니다. 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대본대로 살아갑니다. 이미 만들어진 말을 반복하고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능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존경보다 먼저 저항을 느낍니다.
힘이나 돈은 외적인 장점이지만 지능은 더 민감한 걸 건드립니다. 사고의 빈틈, 이해의 한계. 지능은 거울 같아서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것을 비춥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좁은지, 내 말이 얼마나 얕아졌는지, 내 삶이 얼마나 남의 기준에 끌려가는지. 사람은 불편하면 되게 공격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종종 이런 평가를 듣습니다. 너 너무 복잡해. 너무 부정적이야. 그 얘긴 왜 해? 하지만 그건 당신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연막을 넘어 뭔가를 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능은 고립을 부릅니다. 당신이 혼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당신을 밀어내는 쪽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고립은 남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엔 연결되고 싶어서 노력합니다. 생각을 나누고 싶고 나를 이해해줄 사람을 만나고 싶죠. 그런데 대화는 자꾸 비어있고 반복되고 점점 지칩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요. 혼자인 게 차라리 낫다. 쇼펜하우어는 지적인 사람들이 사회를 경멸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고독을 택한다고 봤습니다. 깊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때때로 공연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것을 아는 척하며 살아가는 무대. 그 무대에 계속 서 있으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보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점점 멀어집니다. 어떤 모임을 피하게 되고 의미 있는 대화만 골라 하게 되고 마침내 깨닫습니다. 가장 좋은 동반자는 때로 내 생각일 수 있겠구나.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처음엔 피난처였던 고독이 어느 순간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상가의 머리는 멈추지 않죠.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분석합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주고받을 사람이 없으면 사고는 내 안에서만 맴돕니다. 모든 게 내 관점 안에서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닫힌 세계가 되어버리죠. 지능은 무지를 멀리하게 하지만 동시에 나를 내 이해의 거품 속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웃고 있어도 마음속에선 느껴요. 뭔가가 빠져있다. 진짜 대화, 진짜 사유의 교환. 그렇다면 왜 사회는 지적인 사람들을 거부할까요? 왜 더 깊이 보는 사람은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공격받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세상은 사상가를 위해 설계된 게 아니라 수능하는 사람을 위해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사고보다 복종을 가르치고 조직은 질문보다 안정을 선호합니다. 질문이 많은 사람은 귀찮은 사람이 되고 다른 관점을 말하는 사람은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통제 가능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통제하기 어렵죠. 어떤 서사도 그대로 삼키지 않고 간단한 답에 만족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역설이 있습니다. 사회는 발전하려면 사상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상가를 싫어합니다. 혁신의 결과는 원하면서 혁신이 가져오는 불편함은 감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극단적인 지능은 고립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로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즐거움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환상 속에서 삽니다. 삶에는 의미가 있다고 믿고, 세상은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믿고, 노력은 보상받을 거라고 믿죠. 하지만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젠가 불편한 결론에 닿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남습니다. 지능이 우리를 진실로 데려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평화를 얻는 길은 고독을 벌이 아니라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사회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억지로 맞추느라 에너지를 태우지 말고 그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곳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첫째, 지적 고독은 완전한 단절이 아닙니다. 책, 철학, 예술, 작은 공동체, 같은 결의 사람을 만날 길은 존재합니다. 둘째, 지능을 목적 있는 곳에 쓰세요. 창작하고, 기록하고, 탐구하고, 배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은 언제나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불편해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나는 여기에 안 맞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어쩌면 그건 당신이 더 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은 생각의 방식 때문에 고립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마음온도 사색연구소를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이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